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하루를 채우기 전 수많은 마감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크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작은 빛 하나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총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규정하려 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한계를 지우려 할 것이고 삶은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스스로의 내면에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저 세상의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기 전, 다른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이 10가지 진리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말입니다. 첫째,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에 온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속에 잠시 머물도록 해보세요. 당신이 이 말을 진심으로 내뱉고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바로 그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울에 붙여놓는 좋은 글거나 사진 밑에 다는 캡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며 세상과 맺는 계약이자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맺는 가장 신성한 약속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상처, 그리고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시련들을 던져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른 누구도 견디지 못했을 폭풍우를 겪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길 속을 걸어 나오면서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생이 그만큼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이나 배신, 좌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도 될지 묻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소개도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모든 것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 남겨진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가 아니라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변명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논리의 옷을 입고 이성이라는 이름의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변명은 그저 두려움이 똑똑한 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잠재력과 타협하려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변명들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거짓말입니다. 변명 속에 살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동정심과 맞바꾸게 됩니다. 당신의 과거 이야기가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 남 탓은 없어.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받았지만 무너진 채로 살지 않겠다. 쓰러졌지만 바닥에서 인생을 보내진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이끌려가는 대신 자신의 삶을 이끌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 이야기의 작가입니다.
펜은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당신의 다음 장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이야기의 반전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고통, 기쁨, 의심, 그리고 희망을 끌어모아 그 펜을 꽉 쥐고 강렬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어떤 범주에 집어넣고 당신이 겪은 시련으로 당신을 정의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흉터를 남긴 타인의 실수가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배신 뒤에 찾아온 침묵이 아니라 그 후에 타오른 불꽃입니다. 땅에 묻히기를 거부한 회복력 그 자체입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일어선 강인함입니다. 당신이 삶의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단순히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지배되거나 의심에 갇히지 않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잠금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누군가 와서 구해주기를, 두려움이 지나가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구조대입니다. 당신이 해답입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기적입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을 기본값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넘어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즉 주인의식을 갖고 남탓을 멈춘 사람들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높은 동기부여를 가지며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흔들려도 그들의 내면의 기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기는 쉽습니다. 손가락질하기도 쉽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라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그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설 것이다.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장할 것이다. 이 부서진 조각들로 무언가를 건설할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당신에게 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의심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당신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선택하십시오. 스스로를 이끌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 인생 이야기의 승객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하루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온 우주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자유가 움트며 진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언젠가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숨결,
이제는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는 당신의 심장 박동. 그것은 반복되는 기적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승리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서둘러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입니다. 한 번의 일출, 당신의 인생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오늘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대함의 출발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을 마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임시방편인 것처럼 쓰고 버려도 되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1시간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지금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지금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당신의 유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스크롤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잊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느라 이미 얼마나 많은 삶을 허비했습니까? 준비되었다고 느끼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 기다림이 당신의 목적을 훔치고 있습니다. 후회와 비교에 낭비하는 매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에는 힘이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온전히 집중한 채로 오늘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를 곱씹는데 오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쓴 감정을 키우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심이라는 잡초에 물을 주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건설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는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성장하고 나누고 나아가는데 사용하십시오. 셋째,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되뇌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이미 벗어난 족쇄에 당신을 계속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넘어졌던 순간, 실패했던 경험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오직 당신이 부여하기로 선택한 만큼뿐입니다. 실수를 저질렀다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걸고 도전했다는 증거이며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은 결코 움직이지 않고 꿈꾸지 않으며 손을 뻗지 않는 사람들뿐입니다.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고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배웠다면 당신은 성장한 것입니다. 성장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실수를 저질렀던 과거의 당신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왜 자꾸 과거를 현재로 끌고 들어옵니까? 왜 과거가 당신의 내일을 향한 시야를 가리도록 내버려 둡니까? 당신의 과거는 참고 자료실이지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짐을 풀지 마십시오. 어제의 고통 속에 텐트를 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 위에 낡은 챕터가 펜을 휘두르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과거에 단 1분도 더 빚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수치심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쏟아졌던 결코 사실이 아니었던 말들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없었을 때 내렸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더 잘합니다. 그리고 더 잘 안다는 것은 더 나은 행동을 할 힘을 줍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구원이며 진정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상처는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표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의 회복력이라는 토양에 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더 당당하게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감옥이 아니라 교실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당신을 안내할 지혜를 얻은 곳입니다. 과거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감히 그것이 당신을 족쇄로 묶게 두지는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앞에 있는 것과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있든 없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미러만 보면서 인생을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 나쁜 결정, 그 상심, 그 상실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과 집중력, 그리고 나를 부수려 했던 것들로 나를 정의하지 않겠다고 예치는 불꽃을 가지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 나는 지금 이대로 온전히 충분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살을 5kg 뺐을 때도, 승진했을 때도, 학위를 하나 더 땄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결정과 의심, 내가 겪어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충분합니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그 말을 듣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지 않다고 말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그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하십시오. 스스로를 믿기 위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수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가치는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들은, 고통은 그것을 묻어버리려 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비범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이미 비범하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숨쉬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처럼 인정을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팔로워나 직함, 은행 계좌의 잔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식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당신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것을 멈춥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보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춥니다. 성장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증명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기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들을 때까지 다시 말해보십시오. 두려움은 목소리가 크지만 또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귀에 대고 소리칠 것입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의심을 속삭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올라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러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실패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은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당신의 돌파구 바로 직전에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압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바꾸고 무언가가 되며 수년간 당신을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깨뜨리려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가장 잘하는 짓, 즉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을 더 작게 만들려 하고 논리로 자신을 포장하며 신중함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보호하는 두려움과 마비시키는 두려움의 차이를 압니다. 하나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위로가 위대함을 창조한 적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노는 것이 유산을 쓴 적도 없습니다. 작게 노는 것이 세상을 바꾼 적도 없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을 보십시오.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번, 어떤 이들은 한 번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끈기만이 아닙니다. 관점의 전환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권을 쥐게 두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떨릴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때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 떨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다. 여섯째, 나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쉬울 때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기 좋거나 박수를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나는 진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고 역할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선택하는 진실입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내가 지키는 기준입니다. 인격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단련됩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을 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일치하는가?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온전하고 단단하며 어느 방에 있든 같은 사람인 것. 이익이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인기가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라이트 영상에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큰 목소리에 더 크게 박수치는 세상에.
하지만 당신의 힘은 소음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힘들 때조차 당신의 말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있습니다. 필터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짜가 되십시오. 이미지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실체를 선택하십시오. 가치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진실을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구현하십시오. 진정성은 시끄럽지 않지만 멀리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7째, 나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나는 그것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이 생에서 내가 다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관계는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시도, 직업도, 정체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움직이고 항상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그냥 나에게 일어나도록 두지 않고 그것을 통제합니다. 기본값으로 살지 않고 설계에 따라 삽니다. 매 시간은 가치가 있고 매 순간은 목적을 지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삶이 달린 것처럼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끝없이 스크롤하거나 드라마에 휩쓸리거나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기 위해 여기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건설하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존재감, 그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설명 없이 말입니다. 모든 아니오가 거절은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 전환이고 자기 존중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무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관심은 당신의 화폐이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삶 전체를 형성합니다. 8째, 나에게는 세상에 나눌 것이 있습니다. 감히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감히 그 목소리, 그 아이디어, 그 열정, 그 재능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당신 안의 설계에 의해 심어진 것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이 가진 것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말, 하나의 불꽃, 하나의 해결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숨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계속 의심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항상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시끄러워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영향력을 갖기 위해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질 필요도, 가장 큰 무대에 설 필요도, 이름 뒤에 화려한 직함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경험, 고통, 승리, 실패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강력하고 필요한 무언가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9째, 장애물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것, 그 도전, 그 상심, 그 지연, 그 실패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길의 끝이 아니라 당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보는 그 산은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폭풍, 느끼고 있는 압박감,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불확실성은 당신이 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항 없이는 어떤 진정한 것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바람이 시험하기 전까지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근육은 늘어나고 찢어지기 전까지는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압력, 극심한 열, 엄청난 힘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찬란함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성장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쌓여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이 완벽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성장합니다. 믿음이 시험받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점 너머로 밀려날 때 성장합니다. 열째,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이 항상 맑거나 길이 항상 순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할 무언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감사함이 생존하는 사람과 번영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으로 빛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며 세상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계속 나아갈 영혼의 연료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잘못된 것을 넘어 옳은 것에 집중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 고통은 진짜야. 하지만 축복도 진짜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 힘든 싸움이 있지만 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 길은 험하지만 나는 여전히 이 여정 위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아침을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기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어둠을 뚫고 빛을 품고 가겠다고,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굳건히 서겠다고,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평화를 찾겠다고, 다른 이들이 부담을 볼 때 축복을 보겠다고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진리, 이것들은 단지 말하고 잊어버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기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거짓말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무기입니다. 이 말들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당신이 내쉬는 모든 숨결로 살아낼 때 그것들은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굳건히 서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수준까지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쌓은 습관, 당신이 지키는 규율,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마음가짐의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당신이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생명을 말하고 힘을 말하고 당신의 상황에 대한 승리를 말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당신의 미래가 그것에 달린 것처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